대체불가 중앙용 문법 오늘 61강 되겠습니다. 유닛 61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부정대명사 일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부정대명사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정대명사 중에서 one, another, the other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정대명사 one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정대명사 one은 대명사 it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부정대명사 one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대요. 이때 앞에 나온 명사와 종류만 같을 뿐 동일한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며 앞에 나온 명사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러면 one과 it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one은 앞에 나온 명사와 종류만 같을 뿐 동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와 종류만 같지 바로 그것은 아니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명사와 동일한 대상, 즉 앞에 나온 명사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예문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첫 번째 예문 볼게요. I lost my phone, so I bought a new one. 나는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새 휴대폰 하나를 샀다. 이때 one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phone을 가리키긴 하는데 바로 그것은 아닌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I lost my phone but I found it under the sofa. 나는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 휴대폰을 침대, 소파 아래에서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의 대명사 it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my phone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one과 it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가리키긴 하는데 one은 바로 그것은 아니고 it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때 부정대명사 one은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형일 때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라면 ones로 받아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 it의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라면 it으로 받아주고요. 만약에 복수라면 them으로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요. 이 one과 it 두 개를 주고 어느 것을 쓸지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온 명사 바로 그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면 it, 아니라면 one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정대명사 one과 대명사 it 정리했네요. 이제 두 번째 부정대명사 another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other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제는 다른 혹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other 앞에 on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부정관사 on 살펴봤네요. 부정관사 on의 가장 기본 의미가 뭐였었죠? 불특정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other 앞에 on이 붙어서 불특정한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another는요. 부정대명사로서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another 또 다른 하나 게다가 막연한 느낌도 함께 풍기고 있죠. 그런데 another는 부정대명사뿐만 아니라 부정형용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대요.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another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 another가 형용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nother 다음에 그 뒤에 단수명사가 나와서 이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왜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힌트를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another 단수명사의 형태로 쓰여서 또 다른 하나의라는 의미의 형용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don't like this skirt. Show me another, please. 나는 이 스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즉 다른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점원이 스커트를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할 때 show me another plea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nother라는 것은 그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가죠.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라고 되어 있네요. 자, another 다음에 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또 다른 한 잔 더라고 직역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정대명사 another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 부정대명사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the other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와 관련된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헷갈릴 때는 항상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 또는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 또는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래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실 일 그렇습니다. 수 또는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먼저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 살펴보고요. 이어서 수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둘이라고 명확하게 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사과 2개가 보이고 있어요. 실제 사과 그림은 아니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사과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먹음직스러운 사과 2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하시죠.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든 먼저 고른 하나는 원으로 표시합니다. 저는 편의상 왼쪽에 있는 걸 골랐다고 할게요. 가장 먼저 고른 하나 원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부터 나머지 혹은 다른 것을 언급할 때는 other가 기준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것의 개수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other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주고요. 그리고요. 남아있는 것의 개수가 2 이상이라면 other 뒤에다가 s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 상황이에요. 그럼 나머지 개수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라고 알 수 있죠. 2 빼기 1 이건 다 되실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를 뺐어요. 남아있는 것의 개수는 하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other 앞에다가 더 붙여요 말아요? 붙여야겠죠. 이번에는요. other 뒤에다가 s 붙일까요 말까요? 2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개수는 하나니까 복수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s 붙이면 안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는 원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둘이라고 확인을 했으면 고민할 거 없이 원과 the other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원과 the other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오늘 하시게 될 나머지 것들도 금방 이해하고 암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원은 하나는, the other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I have 2 sons.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숫자 2이라고 확인이 된 상태죠. 그러면 바로 one과 the other 떠올리시면 될 텐데 밑에 보시면 one lives in Korea and the other lives in Canada. 한 명은 한국에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은 캐나다에 삽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질문 하나 드리죠. 여기에서 왜 정관사 더가 붙게 되었을까요? 정관사 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특정한 바로 그것이라는 거였습니다. 2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1개는 특정하고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더를 붙이면 아주 의미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는 둘이 아니라 숫자가 셋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확하게 셋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과 3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든 가장 먼저 고른 하나는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저는 편의상 이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 두 개 중에서 또 다시 하나를 고른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다른 경우에는 other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서 둘 중에서 또 다른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 조금 전에 배웠던 another 떠오르십니까? 자, other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구나.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고른 것은 one. 남아있는 두 개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고르면 another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other가 기준이고요. 세 개 중에서 이미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럼 나머지 건 하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이고요. 남아있는 게 하나니까 여기다가는 s 안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각각 하나씩 언급할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세 개가 있고 이 셋 중에서 가장 먼저 고른 하나를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두 개를 한꺼번에 언급한다고 해볼게요. 일단 other가 기준이 되겠고요. 이 앞에 더 붙일래요 말래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숫자는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더를 붙여야겠고요. 남아있는 것이 두 개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한꺼번에 언급할 때는 one과 the other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문 볼게요. There are three bags. 세 개의 가방이 있습니다. 숫자 3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One is blue, another is brown, and the other is black. 각각 하나씩 언급했구나. 하나는 파란색, 또 다른 하나는 갈색,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검은색.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3번. 셋 이상인데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셋 이상인데 수나 범위를 역시 알 수 있는 경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것을 고르든 가장 먼저 고른 하나는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7개를 전체를 한꺼번에 언급한다고 하겠습니다. other가 기준이죠. 앞에 더 붙일래요 말래요? 8개 중에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개수는 7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더를 붙이고 이 뒤에 s 붙일래요 말래요? 2개 이상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s를 붙이면 되겠죠. 8개 중에 가장 먼저 고른 하나는 one, 나머지 전체를 언급할 때는 the others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먼저 고른 하나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고른 몇 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고른 게 몇 개라면 이때는 sum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언급할 때 역시 두 번째 고르는 것은 other가 기준이 되고 8개 중에 2개를 고르든 3개를 고르든 4개를 고르든 남아있는 것의 개수는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더를 붙이고요. 남아있는 개수는 적어도 2개 이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s를 붙입니다. 즉, 셋 이상인데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첫 번째 고른 몇 개는 sum, 나머지 전체는 the others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다는 거, 이거 더가 붙었다는 거,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예문 볼게요. There are 10 pencils, 10개의 연필들이 있습니다. 자,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중에서 처음에 고른 몇 개는 some are red,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체는 초록색입니다. 10개의 연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전체는 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전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느낌이 나서 더가 붙고요. 나머지는 둘 이상이기 때문에 s가 붙어 the others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셋 이상인데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sum과 the others로 표시한다는 거.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수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수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자, 사과가 있긴 한데 점점점이 돼 있으니까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많은데 숫자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처음에 고른 몇 개는 그렇습니다. some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또 고르면 이때 other가 기준이 되는 건데 남아있는 것의 개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를 붙이지 않고요. 그런데 적어도 둘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s를 붙입니다. 그래서 some과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ome과 the others, some과 others의 차이는 숫자나 범위를 알 수 있어서 나머지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정할 수 있으면 더를 붙이고 없으면 안 붙이고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해석은요. some은 몇몇은, others는 또 다른 몇몇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some students like soccer and others like baseball. 어떤 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굉장히 노란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어요.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I don't like the blue t-shirt. I like the red it 또는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파란색 티셔츠가요. 저는 빨간색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빨간색 것이 마음에 들어요. 어느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자, 이때 it이 쓰인다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명사가 될 것이고요. 이때 one이 쓰이게 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티셔츠라는 종류만 갖고 바로 그것은 아닌 상태가 되겠죠. 전체적인 맥락상 봤을 때 파란색 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빨간색 셔츠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 의미죠. 파란색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놓고 빨간색, 파란색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it이 아니라 one이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I have already read this book. Do you have another 또는 the other book?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현재 완료가 쓰인 상황이고요. already를 통해서 완료적 용법임을 알 수 있겠네요. 나 이미 이 책 읽었어.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또 다른 책 하나를 나머지 다른 책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the other가 쓰인다고 하면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읽었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the other가 아니라 another가 들어가서 나 이 책 다 읽었는데 다른 책 없어? 또 다른 책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는 another book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3번 A와 B의 대화네요. Is there a hospital near here? 병원이 있나요? 이 근처에? 그랬더니 B가요. Yes, there is it 또는 one around the corner. 이때 around the corner는 모퉁이를 돌면 또는 모퉁이 근처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네, 모퉁이 근처에 그것이 있습니다.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자연스러울까요? 만약에 it이 들어가면 앞에 나온 명사 바로 그것일 거고요. one이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종류만 같지만 바로 그것은 아닌, 즉 병원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 앞에서 언급된 그 병원은 아니란 얘기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근처에 병원이 하나가 있는지 막연한 상태로 물어봤어요. 어떤 특정한 병원이 아니라 그냥 병원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 모퉁이 근처에 병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A와 B의 대화인데 A가 이렇게 묻죠. Mom, where is my phone? 엄마, 제 전화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I put it 또는 one on your desk. 내가 네 폰을 책상 위에 놨어. 여기서는 it이 자연스럽겠죠. 엄마, 제 휴대폰 어디 있어요? 그 휴대폰 내가 책상 위에 놨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흐름상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자, B로 갈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She has two daughters. One is 9 years old and the other 또는 another is 7 years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두 명의 딸이 있다고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9살이고요. 나머지 다른 한 명은 7살입니다. 2라고 나와 있어 one과 the other 가시면 되겠죠. 2번. My neighbor has 4 kids. One of them is a boy and the others are girls 라고 나와 있어요.
저의 이웃은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명은 자, 그들 중 한 명이 되겠죠. one of them.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남자 아이고요. 그리고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4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든 먼저 고르는 하나는 원이고요. 자, 나머지를 전체를 언급한다고 하겠습니다. other를 기준으로 놓고 4에서 2를 빼면 나머지 3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더를 붙이고 2 이상이니까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the other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저의 이웃은 4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은 남자아이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3번. My mom speaks 3 languages. One is English, another 또는 the others is French, and other 또는 the other is Spanish. 저희 엄마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는 영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입니다. 자, 3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언급할 때 one, another, the other였습니다. 답은 another와 the other가 되겠네요. 자, C번 문제로 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Some students like math and blank like English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 1번 문제에서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some으로 시작했다면 그 뒤에는 더가 없이 others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의미적으로 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수나 범위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Some students in my class like science and blank don't라고 되는데 이 2번 문제에서 수나 범위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요거 보이십니까? In my class. 어떤 학생들 우리 반에 있는 즉 우리 반에 어떤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고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20명이든 30명이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반이 있다고 할게요. 이 정도로 나눠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체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the others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고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놓고 보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 문제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어떤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다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중에서 또 다른 일부만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others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요. 이 빈칸에 the others도 되고 others도 되는데 저는 수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he other가 여기서는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또 문법적으로 얘 더를 빼면 완전히 틀렸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에서 the others에서 더를 묶어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의 의견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더를 써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3번 갈게요. There are 10 pens on the desk. 10개의 펜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자, 10개라고 숫자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some are red, 몇몇은 빨간색이고 나머지 전체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숫자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some are red and the others are blue. 4번. There are many pens on the desk. 많은 펜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요. 많은 펜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셋 이상이긴 한데 숫자나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몇몇은 빨간색이고 또 다른 몇몇은 파란색이다. 이게 적절하겠네요. 이것도 역시 기준은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잖아요. 자, 5번. There were 5 pieces of pizza. 5 조각의
피자가 있었습니다. 아, 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I ate one.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나의 남동생 또는 형이든 오빠든 먹었대요. 자, 5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전체는 4개가 되는 거죠. other를 기준으로 해서 net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더 붙이고 둘 이상이니까 s를 붙이는 겁니다. 5개 중에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언급할 때 one과 the others가 된다. 6번 Look at the two women over there. 2명의 여자분을 보세요. 저쪽에 있는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자, 한 명은 is my older sister, 저의 언니고요. And the other is my aunt, 저의 이모입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둘이니까 one과 the other예요. 7번 She has 3 sons. 그녀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숫자 3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3개가 있는 것으로 각각 하나씩 언급하라는 거죠. One is a doctor. 한 명은 의사이고요. Another is a teacher. 또 다른 한 명은 교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 the other is a singer. 가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한 문제 더 남았네요. My husband is holding a cup of coffee in blank of his hands and a baby carriage in blank라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의 남편이 들고 있어요. 커피컵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의 손의 어디에? 자, 일반적으로 손 2개입니다.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어도 여기서는 둘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one이 들어갑니다. 그의 손의 한쪽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baby carriage라는 것을 유모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를 들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the other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손 2개를 기준으로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정대명사 one, another, the other 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네요. 마지막 3번째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는요. 수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립니다. 62강이고요. 유닛 62, some, any, every, each, all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해 영역보다는 암기할 게 있는데 암기도 살짝 까다롭긴 합니다. 일단 오늘 거 복습하고요.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고민하도록 하자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